자, 다음은요. 방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현금 지급과 관련된 얘기를 좀 잇따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소개돼 있어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낙연 군 전역 때, 그러니까 제대할 때 3천만 원 뭐 이런 거 주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대학 진학을 안 한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정도 주는 거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현금이죠. 여당 대선 주자들 일단 뭐 공약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아이디어 정도 차원의 최소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은요. 시대를 못 읽는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비판, 뭐 선심성 뭐 낚시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한 가지 있는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또 어쩌면 그 사람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더 나을까? 각자가 원하는 바를 한번 해보는 그 생애 경험이 저는 훨씬 더 큰 교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세계 여행비를 뭐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사 자리에서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뭐 가볍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력한 여당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정책과 연관된 발언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에게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으로 3천만 원 장만해드렸으면 이거는요.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제대할 때 3천만 원. 아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현근택 전 부위원장. 아무래도 두 분이 좀 토론을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저도 제 SNS에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제는 이 공약의 어쨌든 선심 공약의 단위가 1,000만 원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전에 허경영 씨는 이제 억대죠. 그러니까 조금만 격차를 좁히면은 제 생각이 비슷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계 여행 1,000만 원을 말이 좋게 표현해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무슨 대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이런 얘기죠. 대학생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 세계 여행 갈 때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 삶에 무슨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고자 가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떤 나이대에서의 문화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그냥 갔다 오는 것처럼 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행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배낭여행 한번 가보고 이게 트렌드가 된 것이지 거기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얘기해버리면은 굉장히 이거는 좀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아이돌 공연을 좋아하고 그런 콘서트 가는 게 그 세대에서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해가지고 그걸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지원해야 될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심한 얘기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건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3천만 원을 나중에 사회 출발 자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실제 군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징집된 그 2030 청년들이 그냥 봉급을 그만큼 아예 급여를 그렇게 그렇죠. 급여 형태로 지금 하사 같은 경우에 부사관으로 이제 지원 입대한 경우에는 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기본급이 180만 원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보단 좀 못 미치겠지만은 기본급을 그에 맞는 수준으로 병으로 복무하시는 분들도 향상시키는 것. 이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고요. 그걸 그냥 3천만 원 이렇게 일시불로 준다? 이거는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지만 전 그래도 어쨌든 그 방향성에서는 옳은 논의라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은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까지 국가에서 무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계 여행비는 예를 들어 무상인데 그거 앞에 수많은 다른 비용도 그럼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굉장한 사치제 같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필수 기본제 같은 것들을 다 무상화하겠다는 것인지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자, 정우택 전 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런 제안성 발언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어떤 제안성 발언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저도 뭐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에 거의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얘기에서 사실은 이제 제대하고 주는 것보다 논의의 고민의 지점이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군 제대했을 때 어쨌든 취업에 우선권 주는 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문제인데 저도 그게 아마 급여를 올려주는 방법이 더 낫겠다. 실제로 지금 급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보면 지금 하사 얘기했지만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한 뭐 7, 80% 정도 맞춰주면 제가 보기에 18개월 다니면 아마 뭐 저 정도 금액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해결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재명 지사에게 세계 여행비. 그렇죠. 요게 이제 아마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고민의 지점 어디가 있냐면 이 얘기를 했던 자리가 고졸 취업 지원자 자리였어요. 그렇죠. 고졸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 지원을 할 거냐 문제였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온 거냐면 사실은 대학을 가게 되면 각종 정부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간 사람은 어쨌든 장학금이든 아니면 취업이든 이런 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 고졸 나온 사람은 지원을 받는 게 없다. 그럼 불평등하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에 간 사람들은 국가 혜택을 받는데 대학을 못 간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쪽은 대학을 안 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 그거에 한 지원의 방법으로 얘기한 것이지 주된 고민 지점은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학을 간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뭐 기숙사 들어갈다든지 아니면 학자금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취업할 때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안 간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단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행비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 방식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는 것이지 저걸 뭐 이걸로 뭐 공약을 하자는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격차, 그러니까 대학을 간 사람은 지원을 받는데 못 간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은 저는 뭐 고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뭐 시청자 알기 때문에 제가 깊게 지적 안 하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대학 가지 않겠어. 해외여행 갔다 오겠다. 그래서 1,000만 원 받고요. 갔다 왔더니만은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마음 바뀌면 그땐 또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나중에 환수할 겁니까 그거를? 세계여행 갔다 온 돈 뱉어라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 차라리 이재명 지사가 가볍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진지하게 뭐 이렇게 설계된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이거는 뭐 약간 웃긴 사람 되는 겁니다. 제가 봐도 뭐 진지하게 뭐 설계될 것 같다고 보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었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학을 안 간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격증 취득에 뭐 학원비를 받았는데 대학을 갔다. 당연히 그걸 환수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학을 가서도 장학금 혜택도 받고 다른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이중적인 게 되기 때문에 주된 고민이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이 아니라 대학 가서 받는 때 받는 혜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혜택 못 받는 거를 어떻게 메꿔줄 거냐. 그 부분에 있는 게 주된 거다. 제가 보기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이 자체가 아마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항목의 문제, 뭐 세계 여행비냐, 뭐 저녁 뭐 지원금이냐,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정부가 돈이 넉넉하면 주면 되죠. 그러나 항상 문제는 빡빡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살림이. 자,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우택 정부위원장 이 금액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이게 단위가 벌써 조 단위로 가는 돈들이 나옵니다만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건 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될까요? 아까 그 군대 문제 제대했을 때 3,000만 원 문제는 결국은 이제 사병의 급여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마 이제 모병제랑도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모병제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좀 중소기업 정도 급여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뭐 하사라든지 장교연금은 더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군대가 지금 어쨌든 징병제 하에서든 뭐 좀 어찌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쓰고 있지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병들의 급여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인 거 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학 안 간 사람들이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누구나 얘기하기 싫어하지만 당연히 그럼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지금 이제 이재명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보유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는 어떤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마 이런 비용을 쓰자고 얘기했을 때는 이 비용을 어디서
걷겠다, 어떻게 각출하겠다. 이 문제가 반드시 제가 보기에 질문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거에도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게 뉴스를 많이 접하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뭐 금액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오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대상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 청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여당 대선 후보자들도 2030 세대에 호소하는 발언을 많이 하죠. 그 취지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권 행보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역시 20세대와 관련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모 찬스가 없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 여긴 단위가 좀 큽니다.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다. 미래 씨앗 통장 제도. 그러니까 출생한 이후에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 한 20년 정도 뭔가 돈을 쌓아간다는 거죠. 그 사이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1억 원이 되도록.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 씨앗 통장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이를 하나 낳으면 20년 동안 정부가 통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될 때 1억짜리 통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앞서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제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제안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또 장기간입니다. 한 20년 정도를 보고 뭔가를 한다는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씨앗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 박지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나경원 후보가 서울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세균 전 총리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20대, 30대, 흔히 이제 2030 세대가 부모님 살던 것처럼 공부해서 취업하고 돈 모아서 아파트 마련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뭐 서울도 아니고요. 수원에서 좀 살만한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8억이 넘어가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8억이라는 아파트를 도대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수원에서 올랐다는 그렇다는 거죠.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아예 부동산은 접근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흔히 열애도 포기하고 3포 세대, 8포 세대 이렇게 붙이는데 청년들이 부동산에 접근을 못하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돈 빌려서 영끌해가지고 주식 갔죠. 주식값 올라가니까 주식도 접근 못하니까 영끌해가지고 이번엔 코인 갖고 코인도 비싸서 못하니까 무슨 뭐 이상한 도지코인이니 뭐 이런 투기성 코인으로 가고 거기다 세금 매기려고 그러니까 너네 해준 거 뭐 있는데 우리한테 돈 뜯어가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의 양극화, 이런 부동산의 양극화가 있는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다가 성실하게 하라고 하려면 뭔가의 방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소위 주택자금이라든지 또는 창업자금이라든지 뭔가 시드머니를 갖다가 주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지금 지난번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1억 1,700만 원 얘기가 나온 거고 또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시드머니 그래가지고 1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고민들은 이게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게 완성형이라고 저는 절대로 안 봐요. 미래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희망을 갖다가 구체화해서 줄 것인가? 그게 돈의 문제인가? 시스템 개선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두 개가 다가 다 합쳐져야 되는 문제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사회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 지금 청년들이요. 일자리도 힘들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결혼도 꿈 못 꾸고 저출산 더 심각해질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돈뿐인가? 돈 말고 시스템까지 같이 고민해서 종합적인 미래를 위한 설계를 지금 들어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이런 이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 이 구상은 뭐 기본 자산 뭐 이런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당 대권 주자들이 예. 세뱃돈 주듯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난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음. 그중 좀 나은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가. 지금 이 세 명의 여당 대선 주자들의 어떤 제안 구상을 좀 소개해 그거보다는 드렸는데 좀 낫어요. 그 중에서는 네. 그래도 좀 제일 나아 이재명 보인다. 기사는 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대학 안 가는 사람. 이낙연 대표는 뭐 제대할 때 3,000만 원. 예. 완샷으로 줄고 끝나잖아요. 근데 정세균 총리는 그래도 신생아 때부터 20년간 예. 1억을 만든다니까 연 따지면 한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월로 따지면 한 45만 원, 46, 7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은 적립식 통장으로 좀 운영해서 예. 뭐 주식도 할 수 있고 채권도 할 수 있고 현금 뭐 예금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면은 20년 동안 뭐 부모랑 같이 아이랑 같이 해서 뭔가 좀 다른 거보다는 저는 나눠주는 건 좀 반대합니다만은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투자에 대해서 좀 눈을 뜰 수 있게 우리 저 금융 문맹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찍 때부터 주식하고 배당하고 예. 같이 기업의 유망한 기업 ESG라고 그래서 환경, 지배구조, 뭐 도덕적 투명한 회사들하고 예.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육. 저는 뭐 딴 거보다는 그 좀 낫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예. 청년들에 대한 표만 바로 노리는 게 아니고 예. 일자리죠. 일자리. 지금은 기왕에 취직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만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에 대해서는 문호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청년이 길어지면 기업에서 직원을 늘릴 수 없으면 신규 못 하잖아요. 예. 일자리를 늘리는 거 그리고 또 공항이나 이런 일회성 투자하지 말고 예.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렇게 고용 많이 하는데 예. 투자를 하는 일자리 이런 거를 대권 주자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저렇게 세뱃돈 나눠주는 것만 하니까 저는 좀 비판합니다만 그중 저는 정세균 총리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네 분께서 뭐 각각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요.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의 세계여행비 1,000만 원, 이낙연 전 대표의 사회 출발 자금,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의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 뭐 기본 자산이라고 표현됩니다. 각각 평가가 다른 게 이 부분은 좀 많은 분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는 뭐 방향성은 좀 뭐 그렇고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의 이 방향은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르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윤석 전 최고위원. 저는 저분들이 앞으로 저 갖고 경쟁하는 순간부터 저는 허경영 씨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산 개념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지만은 예를 들어 20대에서 72.5% 남성에서 나왔던 오세훈 예. 시장의 저력이 저런 거에서 나왔겠습니까? 저런 거 하나도 언급 안 했습니다. 예. 누가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공약했겠습니까? 그거 없이 결국에는 나중에 선거에 다가갔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들 유세차를 열어주고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젊은 세대는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역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거 안 되는 거 뻔히 알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이 키워드 정치를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예. 제가 그때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했지만은 뭐 그냥 어디 그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그 단어 몇 개만 나열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것 아니면 저런 1,000만 원대 금액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할 것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오히려 저런 공약은 그때 저희 당의 나경원 의원께서 하셨지만은 예. 그것 때문에 큰 반향을 얻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실패 모델인데 저걸 따라간다고 하는 게 저는 황당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20대 30대가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아니 최근 트렌드를 좀 읽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가면 저분들요. 저거에 더해가 좀 있으면 키워드 열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예. AI 붙이고 무슨 뭐 4차 산업 붙이고 하면서 그럴 거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이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얘기들이 나와서 소개가 좀 돼 있습니다.